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13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12강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단일 노동시장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13강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내일의 주식 시세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큰 돈을 봅니다. 펀드 매니저야말로 미래에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선정하는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과연 예측을 잘할까요? 오직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워런 버핏은 워낙 현명한 탓인지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마하란 워런 버핏이 살고 있는 미국 네브라스카의 도시 이름인데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대개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가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 워런 버핏은 맨하탄에서도 한참 떨어진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주식 투자로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정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런 워런 버핏은 펀드 매니저들이 엉터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어떤 펀드인가 하면 아주 멍청한 펀드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이 주식이 좋겠다, 이 주식 사고, 저 주식이 좋겠다, 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주식을 조금씩 산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큰 회사 주식은 많이 사고 중간쯤 되는 회사 주식은 중간만큼, 조그마한 회사 주식은 조금만 사면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것은 어떤 주식이 더 좋을지 모르니까 나와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조금씩 회사의 규모에 비례해서 사는 그야말로 멍청한 펀드지요. 어떤 주식이 좋은지 어떤 주식이 나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조금씩 사는 거지요. 근데 워런 버핏이 펀드 매니저들을 비판하면서 당신네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 펀드, 가장 멍청한 펀드의 수익률만 못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발끈해가지고 워런 버핏 보고 그래 그럼 돈 내기 시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기간에 수익률을 놓고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의 펀드의 평균 수익률과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으면 워런 버핏이 이기고 낮으면 워런 버핏이 지는 겁니다. 물론 꽤 큰 돈을 걸고 시합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10년의 기간이 끝났는데요. 누가 승리했을까요? 워런 버핏이 승리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예측을 못하는데 일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산부인과로 유명한 대형 병원에 가면 하루에도 여러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 옮겨지는 아이들을 보며 사주가 같은 아이들이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주란 태어난 연, 월, 일시 네 가지를 기준으로 운명을 판단합니다. 2시간 단위로 시간이 나뉘기 때문에 같은 2시간대 안에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사주가 같습니다. 한 병원에서도 하루에 사주가 같은 아이가 심심치 않게 태어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사주가 같은 아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주가 같아도 어떤 사람은 재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 됩니다. 경희대 서정범 교수는 평생 역술인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서정범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유명 역술인은 과거를 잘 맞힌다고 합니다. 역술인이 과거를 잘 맞히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미래 예측도 신뢰하게 됩니다. 서정범 교수는 유명 역술인일지라도 미래는 잘 예측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역술인은 눈치가 빠르고 사람에게 새겨진 과거를 잘 읽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과거는 새겨져 있을지언정 미래는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요인에 의해 과거가 만들어지지만 수많은 요인을 파악할 필요 없이 손님에게 새겨진 과거라는 결과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미래 또한 수많은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그 수많은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과거의 흔적만 읽는 사람이 역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 주가를 알 수 있다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유명 주식 투자자의 꿈은 다음날 신문에 게재된 주가를 하루 전날 미리 받아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다음날 신문을 미리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며 다음날 신문의 주가란을 보고 우연히 죽은 사람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는 부고란을 보았더니 세상에 자기 자신의 사망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로 사망해 그 다음날 신문에 유명 주식 투자자 심장마비로 사망하다 라는 부고 기사가 나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사업이 바로 사주점 같은 역술입니다. 운명을 말해주는 점쟁이, 사주쟁이를 영어로 포춘텔러라고 부릅니다. 포춘은 행운을 뜻하므로 포춘텔러는 행운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미래학자는 앞날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돈을 법니다. 미래학자를 비꼬는 의미에서 포춘 텔러 대신에 포춘 셀러, 곧 행운을 파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미래학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팔아 돈을 벌기 때문에 행운을 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학자의 예측을 시간이 지난 뒤 확인해 보았더니 대부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주나 역술과는 달리 미래학자는 온갖 현란한 분석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A. 셔드는 그들의 예측이 고대 점성술사의 예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미래학자의 연구만이 아닙니다. 자연과학, 공학, 기술, 의학이 아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한 소리를 들려줄까요? 앨런 D. 소칼과 장 브리크몽은 지적 사기라는 책에서 유럽 현대 철학자의 현학적인 철학 논쟁의 허구성을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철학자의 멋진 철학이 실은 엉터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유럽의 저명한 철학자의 스타일을 흉내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즉 난해한 물리학 용어를 엉터리로 사용해 논문을 쓴 다음 학술 저널에 성공적으로 기고했던 것입니다. 요즘 너나 할 거 없이 빅데이터 시대라고 떠들다 보니 빅데이터가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 기법에 아주 뛰어난 한 동료 학자는 모델이 복잡할수록 예측력이 떨어져 오히려 단순한 모델이 더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인이의 역설입니다. 빅데이터는 근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입니다. 컴퓨터 모델이 커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본인이의 역설인데 빅데이터보다도
스몰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자료 안에서 상관관계를 찾으려 하지만 스몰 데이터는 작은 자료를 진지하게 분석해 인간관계를 찾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었지만 요즘은 조금 시들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한때 미래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미래의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참고만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입니다. 이상으로 13강을 마치겠습니다. 13강은 제가 수호 소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2부 중에서 네 번째 주제인 미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을까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